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청원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삼성전자를요. 네. 78,000원에 80%를 샀어요. 78,000원에 80%요? 네, 그 산지가 좀 꽤나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언제 팔아야 할란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많아요. 네, 네, 좀 알겠습니다. 돈이 억으로 매도 그렇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네.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의 긍정 그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당장 실적 발표가 있는데 증권사에서 계속 좀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반등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이거는 네.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막 78,000원까지 한 번에 단숨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비중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견디는 게 쉽지 않으시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좀 잘 버티셨고 지금 뭐 전화 목소리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한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비중 80%를 들어가시고서 이렇게 기다리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하실 의사가 없으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비중을 뭐 축소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 교체한다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모멘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서 뭐 지금 콜옵션 행사를 진행을 했고 이제 앞으로 완벽하게 인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TSMC의 파운드리 쪽을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드라이브를 왜 로봇에 걸었냐? 저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무인 공장,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사업을 크게 좀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로봇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엔 그 협동 로봇 기술과 여러 가지 로봇 기술들을 통해서 무인 공장,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로봇주들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메모리 반도체, 뭐 낸드 이쪽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주가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선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공개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신제품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무인 공장 이쪽이 조금 더 모멘텀이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쪽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브로드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에이직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TSMC의 그런 중문형 반도체 맡기는 단가 자체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TSMC의 단가가 비싸면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삼성전자가 반사익을 볼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CES 2025를 기점으로 주가는 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해 보기는 어렵더라도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6만 원 위로 좀 올라가 준다고 한다면 저는 뭐 78,000원까지는 시간의 문제지 이게 저는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비중 80%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그동안 기다려온 만큼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TSMC의 반사수혜부터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좀 긍정적인 모멘텀 말씀드려봤습니다. 6만 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테프론 펩트론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만 원에 10%. 8만 원에 10%요? 예. 그래도 우리 총장님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어떤 예.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한 3월 달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데 네. 뭘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기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청원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수익이 나도 이게 또 다시 손실로 돌아설까 고민되시는데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을까요? 3월까지? 그러면 우선 손절 가격을 딱 잡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매수하신 가격이 8만 원인데요. 진짜 기가 차게 잘 사셨습니다. 저희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지금 2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들고 가는 게 좋을까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조금 더 그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손절 가격은 9만 원으로 이 가격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랑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동사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후로 조금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2일 이날 이슈가 대형 이슈가 한 게 딱 터졌죠. SK팜테코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에 있는 대형 제약사로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 원재료 이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원재료를 결국에는 이걸 제품을 조합을 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커졌던 거죠.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 친구였습니다. 이유는 SK팜테코의 공장과 펩트론의 공장이 2026년에 동일한 시점에 맞추어서 준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기업의 공장 사이의 거리가 차로 대략 20분. 냉장 상태의 원재료를 이 정도 수준으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가까워야 되는데 그게 모두 다 맞아 떨어졌던 시점이 딱 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요. 이후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지금 잘 버티고 있죠. 비만 치료제는 우선 우리나라 기준으로 위고비 출시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위고비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제품의 공급 가격이 오히려 빵 하고 공급 이렇게 나와 공개가 되어 버리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미국만큼 가격 부담이 이제는 덜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병원마다 약간씩은 다르긴 합니다만 위고비 기준으로 대략 60만 원 한 달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0에서 180만 원 정도까지 되는데 나름 합리적인 거죠. 그렇다면 추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3월까지 아까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3월이 되든 2월이 되든 가지고 가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지난 11월 18일에 기록한 13만 2천 원 저는 이 가격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이라고 하는 손절 가격 주가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갑자기 안 좋은 이슈가 빵 하고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9만 원 손절 가격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요. 끌고 가는 가운데 지난 11월 18일에 13만 2천 원 이 가격으로서는 넘어간다면 그날 1차적으로 매도를 전량해서 수익 챙길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되시는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7233번님의 문자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모 그린텍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9,98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이미 낮추셨고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탈출하고 싶은데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테슬라 관련돼서 좀 연동성이 큰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네. 사실 테마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밀렸는데 사실 과거에 주가 움직였던 것은 결국에는 뭐 ESS라던가 이런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약간 테마성 이슈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좀 반등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완벽하게 지금 추세 자체가 뭐 이탈이 됐고 추세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과거에 2만 1,000원대 부근에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지만 지금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매수가를 지금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추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주가가 빠졌을 때 요게 내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좀 바닥 이후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좀 하방으로 좀 계속적으로 밀릴 때 추가 매수 하시는 거는 오히려 또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보면요. 일단은 지금 주요 제품이 여기 보시면은 이 고효율 자성 소재, 그 다음에 나노 멤브레인 소재, 뭐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SS 관련 주로 뭐 테마성으로 조금 엮인 이유가 이 ESS 관련된 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엮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매출을 보시면요. ESS랑 이 나머지 기능성 소재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된 매출은 뭐냐면 이 나노 멤브레인 소재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노 멤브레인 소재 말고 그 나머지 그런 사업은 거의 매출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나노 멤브레인 소재 사업에서만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노 멤브레인이 과연 ESS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냐?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막 그렇게 있어 보이진 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나노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재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뭐 전기차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소재에서 매출이 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모그린텍이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요. 전기차에서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ESS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ESS는 약간 테마성 이슈로 좀 약간 붙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원천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모그린텍이 주가가 자발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회사에서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아모그린텍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고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그린텍이 자발적으로 지금 반등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중이 뭐 그래도 추가 매수를 그렇게 많이 하신 게 아니라 조금씩 추가 매수 하신 거는 그나마 다행이기 때문에 비중이 10%이시고 지금 그래도 4,920원 터치를 하고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매수가까지 조금 올라갈지는 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000원 이상 8,000원과 7,000원 사이 부근에서 오히려 그냥 전략 매도를 하시고 저는 아예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은 자발적으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실적 이런 것들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또 테마성 이슈가 붙어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과연 오늘 뭐 2차 전지주들이 반등 나온 배경은 IRA에 대한 바이든 정부에서 IRA에 대한 부분들 테슬라라던가 현대차, 기아차, EV6라던가 EV9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그 IRA 그거를 다시 뒤집어 버리면은
그대로 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 종목군들이 과연 연속정을 뛰면서 주가가 반등할지 안 할지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기대감에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매도를 하시고 나와서 차라리 이쪽 말고 2차 전지주들 보실 거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업으로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테마성으로 혹시나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무 그린텍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2937번님의 한미사이언스 상담 도와드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51,0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때 경영권 분쟁 이슈 한창 핫했을 때 25% 상승했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딱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는 우선은 전부 마무리되었죠. 네. 지분 정리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 기타 기업들 예를 들면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티웨이항공과 손오그룹 그 정도만 되었어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끌고 가봅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주가의 상승물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오히려 빠지죠. 그도 그럴 것이 동사의 주가 흐름 연봉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 2015년 이때 한미약품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고 한미그룹 전체 엄청 올랐을 때 대비 계속해서 밀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후 동사가 매출, 완제품 같은 경우 의약품을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 중동 지방에 진출을 하는 것 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개선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한 차례 너무나 크게 올랐던 부분이 아직까지 피로도로 누적이 되는 것이라면 주가가 여기에서 크게 오른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도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를 일정 부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수혜는 사실상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밀려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1차적으로 잃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조금 정리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한번 기다려 볼래 라고 하면 한번 기다리시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또 언제 어떻게 어떤 이슈로 갑자기 또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만류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좋은 의견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 가급적이면 일정 부분이라도 비중을 줄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제는 본업으로 봐야 하는데 일단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손실 크셔서 너무 걱정되셨을 텐데요. 이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예. 네. 하나오션 네, 20% 네. 36,000원이에요. 36,000원이요?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시청자님. 예, 예. 네, 그 조선 3사 안에서 하나오션을 선택하신 이유가 예, 예. 따로 있으실까요? 글쎄, 앞으로 뭐 전망도 좋고 상당히 저희가 좋다 그래서 샀는데 네. 얼마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네네. 한번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선주들이 다 거의 대체적으로 최근에 거의 전고점 탈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고점 기록하고 있어서 들어가기 참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래도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목표 주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이상은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욕심낸다면 44,000원, 45,000원까지도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HD 쪽 라인이 너무나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이라던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랐거든요. 물론 같이 많이 올랐지만 덜 올랐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내년,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저는 충분히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낸 이제 산업 리포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일단 지금 여기 타이틀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덮는 장기 성장성. 결국에는 조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성장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이 산업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숫자로 보여지는 증명해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내용도 보시면요. 25년 신규 수주와 성과도 지금 작년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 특히나 미국과 인도 등의 수요가 가세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보내는 가스관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를 지금 잠근다라는 소식에 작년 말쯤에 천연가스 선물이 거의 하루에 20% 이상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보내는 가스관을 잠궈버리게 되면은 유럽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필요해요. 천연가스가 굉장히 필요한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가스관 잠궈버리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오는 배로 오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업황도 좋고 결국에는 이러한 국제적인 그런 상황들 외교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더해지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래 좀 내려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수주 잔고라던가 척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신조선가 지수인데요. 이거 지금 내용이 2008년 고점에 근접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LNG 운반선 신조선가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안 내려가요. 무슨 말이냐면 LNG 운반선을 사려고 하고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조선가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LNG 운반선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굉장히 탁월하고 지금 중국보다 우리나라 쪽이 더 좀 유리한 측면이거든요. 물론 중국은 지금 컨테이너선 위주로 좀 많이 발주를 하는 편이고 수주를 받는 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LNG 운반선 특히나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PC선, 유조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조선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신조선가도 조금 벌크선이랑 탱커선이랑 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환율 이 시기까지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조선 쪽에서 이런 이득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주가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지금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좀 있지만 그 밸류 부담을 덮어버릴 만한 그런 업황 그리고 현재 조선 관련된 그런 업종들의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주가 상승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목표 주가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도 수익 중이시지만 조금 더 가져가 보셔서 더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오션 상담 도와드렸고요.